안녕하십니까. 다음에 한필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도 됐고 그래서 조금 포맷을 바꿔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일상 다반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면 문제예요. 이낙연 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사면 문제를 꺼내가지고 지금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이 참 난감하죠. 사면이라는 게 어쨌든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의 죄값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풀어주겠다 이런 게 사면 아닌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박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내란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을 해먹었단 말이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물론 그게 공적 자금이고 국고고 또 개인 돈이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돈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을 그렇게 해먹게끔 놔두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스 비자금이 자기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해.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남의 돈을 횡령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너는 3년 감옥살이 해라. 너는 5년 감옥살이 해라. 이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사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을 시킨다. 이거는 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든 무슨 새누리당 지지자든 간에 이런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죠, 말하자면. 왜 그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사면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하게끔,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낙연이라는 분이 통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시긴 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의 의원들은 으쌰으쌰 이거를 하면서 커온 사람들이니까 이낙연 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 그러면 풀어주고 이게 원칙이고 공평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원칙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시는 이낙연 총리께서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민주당 대표죠. 그래서 사면 문제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합이 중요하긴 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이렇게 찢어져 있죠. 갈등이 돼 있죠. 이게 어느 정도로 찢어져 있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뭡니까? 백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신을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시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백신의 약효가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보수론자라는 분들하고 진보론자라는 분들이 막 갈려요.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효가 중요하다. 약효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 백신 가지고도 이렇게 둘이 갈려서 싸운단 말이에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참 난감하죠. 그런 판국인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보라는 진영의 사람하고 보수라는 진영의 사람들이 말이죠. 워낙 극명하게 갈려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 문제를 꺼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글쎄 그거 사면 된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화합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면 문제는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국민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더 모여지기까지. 뭐 이번 달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 무슨 그 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 판결이 나더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판결 난 이후에 뭐 가타부타. 그리고 이게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낼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초부터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뜨겁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사면 뭐 벌을 그만큼 받았으면 됐다. 그래서 사면을 하는 건지 뭐 다른 목적에 있어서 사면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 정부 탓으로 돌릴 거 아니냐. 사람이 글쎄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게 그게 사람 의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또 한없이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사면을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법의 그 심판대로 더 감옥에 있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 오래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1월 4일인데요. 이게 며칠 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정초잖아요. 연말 연시. 근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문방구에 가서 연하장이라는 거를 사왔어요. 또 대기업들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이렇게 인쇄들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인쇄도 하고 그래서 연하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지인들 또 거래처 이런 데다가 막 보냈단 말이죠. 연하장이 없어진 지도 벌써 몇십 년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연말연시 되면 이렇게 전화로 지인들한테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 잘 지냈냐? 뭐 또는 막년회 이런 거 하잖아요. 송년회, 막년회. 근데 올해는 무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년회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카톡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카톡이 나타나기 전에는 문자로 이렇게 보냈었어요. 저는 그 문자로 뭐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고 문자를 받고 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자는 원인은 제가 게을러서지만 보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일일이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보내려니까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고 저하고 친소 관계가 다 다르고 그런데 똑같은 문자를 써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안 보내고 말지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그 문자가 또 카톡으로 대체를 된 모양이에요. 대체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연하장 같은 이상한 그림. 이게요, 저희 나이 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카톡에 보내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참 요란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크리스마스 종 같은 것도 놓고, 올해가 뭐 소다 그러면 소가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것도 놓고, 글씨도 막 이상한 장식을 해가지고 좀 촌스럽죠. 근데 그런 것이 뭐 우리 나이 또래의 또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좀 다르게 보내겠지만, 근데 그거 자체를 똑같은 하나의 문구, 하나의 멘트를 여러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런 거를 제가 몇 통 이렇게 받아보긴 했어요. 카톡을 통해서도.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 왜 보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나마 안 보내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예. 안 보내는 것보다 그런 거라도 보내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이런 거 같으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고, 또 따지고 보면요, 제가 그렇게 안부를 물을 만한 분들이 일반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아봐야 뭐 몇십 명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연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을 한번 차분히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 사람 각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따진다 하더라도 글쎄요, 반나절 정도 걸릴 분들이 계실까요?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지 이거를 보내는 입장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올 연말에도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보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이 게으름 때문에. 이거를 올해 어떻게 뭐 좀 고치든가 하지 않으면 연말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그분에게 정말 고맙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꼭 연말 돼가지고 새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이거는 글쎄요, 그 바람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해 들어가지고 자식이 좀 이렇게 뭐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아픈데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바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알면 그런 거에다가 연하장 같은 스타일로 꾸며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받아보는 게 정말 고맙고 그렇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림에다 똑같은 문구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받는 사람도 별 감동이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많이 남는데 책을 점점 더 안 읽게 돼요. 이게 참 눈이 나빠져서 눈이 점점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럴까요? 이 책을 안 읽으면 점점 내가 이제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못 읽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책을 못 읽게 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도 영상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만드는데, 테레비가 우리 삶에서 중심을 차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소리로 듣는 라디오였지만,
그 전에는 신문, 책 이런 거였죠. 근데 우리 세대는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해지고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책을 많이 못 읽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제 아는 소설가 선생님한테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선물로.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아주 까만, 제 지금 뒷 배경도 까만 배경이고 제 옷도 좀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이렇게 표지가 까만 표지에다가 흰 글자로만 이렇게 쓴 이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제목을 또 이렇게 세로로 써놨네. 오늘의 책 2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의 SF 2번. SF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아이작 아시모프 뭐 이런 분들의 그 외국의 SF 소설들을 장편으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 SF라고 하는 게 먼 미래의 이야기들을 쓴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오늘의 SF 이게 잡지책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이 책을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읽은 SF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뭐 몇백 년 후에 로봇이 어떻게 뭐 활약을 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실려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고 내 일상으로 이게 SF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느새.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몇십 년 전에 분들이 보면 이것도 미래의 공상과학 SF 속에 나오는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SF라고 나와 있는 한국 작가들이 쓴 건데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요거 잠깐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중에 이제 정소연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제목이 수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미정의 삶에는 수진이 6명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정이라는 화자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오던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수진은 미정의 언니였다. 미정보다 5살 위였고 아버지가 달랐다. 이복 형제죠. 뭐 우리 세대에도 이복 형제들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수진은 초등학교 동기였다. 세 번째 수진은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세 번째 그 만난 수진이라는 사람은 이 미정이라는 사람이 좋아했던 남자의 이름인가 봐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럴까? 여성한테도 어울리고 남성한테도 어울리고 그런 좀 중성적인 이름 같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진, 두 번째 수진, 세 번째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네 번째 수진은 미정의 하우스메이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돼서 직업을 얻고 그래서 뭐 자취 생활을 하고 이럴 때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네 번째 수진. 여기까지 보면 SF라는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쭉 일상적인 생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 수진은 다섯 번째 수진의 원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아니 이게 SF 소설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수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처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문장이 나올 때까지 이게 SF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정이라는 사람이 이 네 번째 수진을 만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똑같은 네 번째 수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걸 이 미정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수진인데
그 5번째 수진은 이 4번째 수진의 복사본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쌍둥이셨어요? 미정은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아니요, 제 쪽이 카피. 모르셨어요? 5번째 수진이 말했다. 몰랐어요. 미정이 미안해한다.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저희가 자주 본 사이도 아니고. 괜찮아요. 4번째 수진이 말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4번째 수진과 5번째 수진이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4번째 수진과 5번째 수진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제3자 미정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사이겠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 하면 37살 생일에 미정은 6번째 수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째 수진이 준비한 깜짝 생일 선물이었다. 미정은 새 수진과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초를 불고 1호 케이크를 4분의 1씩 나누어 먹었다. 미정은 마침내 평화로웠다. 이러고 소설이 끝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미정이라는 사람의 생일날 6번째 수진을 받았다. 4번째 수진이 생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생일 선물로 수진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복사본을 받았는데, 그 복사본은 제 생각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정이라는 사람의 복사본이 아니고 3번째 그 첫사랑이었던 수진의 복사본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4번째 수진과 5번째 수진과 미정이와 선물로 받은 6번째 수진, 이 4사람이 둘러앉아서 조그만 케이크를 4분의 1씩 잘라 먹었다. 이런 소설이 요새 SF 소설인가 봐요. 요즘 SF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틈 나시면 이 SF 소설, 오늘의 SF, 그 단편들만 모아놔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상다반사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 본 오늘의 그 영상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